예, 안녕하세요. 전성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합성기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합성기둥은 일단 이 합성기둥에서는 두 가지를 다뤄볼 예정인데 매입형과 충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항상 이 합성 부재의 설계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면 실험식을 통해 나온 설계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매입형 기둥에 대한 요 기준 나와 있고요.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실험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매입형 합성 기둥의 압축 강도 구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 약간의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림 하나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짤막한 나무 기둥이 있다고 보시고, 또 반면에 이렇게 긴 기둥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기둥이 이렇게 짤막하게 되면은 직관적으로 이 기둥의 압축력은 얼마일까요? 이 기둥의 압축력은 통상 면적 곱하기 강도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어떨까요? 이 기둥은 놀랍게도 힘을 줘보면, 이렇게 힘을 줘보면 쭉 힘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일정한 힘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응력이 쭉 늘어나는, 즉 좌굴이 발생하는 좌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좌굴을 발생하는 힘을 PCR이라고 부르는데, 이 힘은 항상 이 짤막한 것보단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CR을 구하면은 좌굴하는 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짧은 기둥보다는 긴 기둥이 훨씬 좌굴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좌굴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좌굴을 하지 않는 기둥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면적 곱하기 어떤 힘, 강도, 면적과 강도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기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구조 역학의 안정론을 보면은 이런 식을, 파이 제곱인가? 요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이 람다는 세장비고요. 여기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 모멘트, K는 지점의 그 어떤 구속 상태에 따른 기둥의 길이를 말하는 거면, 뭐 예를 들면 기둥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기둥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K 값이 0.7이 되고 얘는 거동이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1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 역학에서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스킵을 할게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짧은 기둥과 긴 기둥에 대해서. 그러면 이 오일러 좌굴 공식인데,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장하면 세장할수록, 그러니까 부재가 이렇게 짤막할 때보다 부재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려봐야겠네. 부재가 이렇게 짤막할 때보다 그림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길 때 더 쉽게 이렇게 좌굴하게 되니까 좌굴 하중이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세장하면 세장할수록 좌굴 하중이 점점 작아져요. 좌굴할 수 있는 힘이, 강도가 세장하면 세장할수록 좌굴 강도가 작아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커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재가 아무리 짧아진다고 해도 이 면적 곱하기 강도보다는 작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딱 이렇게
재료가 낼 수 있는 어떤 힘보단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이 식이 차관된 거예요. 보시면 어떤 기준 값이 이하일 경우, 혹시 어떤 기준값 이상일 경우, 이럴 경우는 오일러 좌굴식에 0.877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1에서 0.123 빼면 되거든요. 12.3% 정도 빼고 보면은 0.877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일러 좌굴에서 12.3%를 뺀 값을 87.7%만 본다는 거고, 이 부분은 오일러 하중이 아닌 그냥 면적 곱하기 강도에다가 어떤 팩터를 곱해서 팩터만큼 값을 조금 다운 시켜줘서 우리가 강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희소식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이 해보니까 거의 다 여기서 거번합니다. 실제로 뒤에 예제도 다 이거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얘는 알고는 이때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식에서 거번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문제는 여기 있는 식들을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의 강도는 직관적으로 면적 곱하기 그 재료의 강도를 곱해서, 그리고 이 오일러 좌굴 부분은 제가 그 오일러 식 알려드린 것처럼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좀 구하기가 복잡한데, 얘도 이 부분도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그냥 탄성계수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론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강도는 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단 강도 구하는 거, 이것도 보시면은 간단하게 면적 곱하기 강도, 그리고 매입형 합성 기둥의 전단 강도는 뭐 이렇게 대부분 면적 곱하기 강도죠. 또는 콘크리트 부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힘의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처음 공부할 때는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 많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힘의 전달 기구도 이 부분도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같이 보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충전형 합성 기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형 합성 기둥은 지금 여기 그림과 같이 이렇게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채운 거죠. 그러면 이것도 같아요. 여기 이 식에서 풉니다. 면적 곱하기 강도 혹은 오일러 강도를 구해서 그 중에 어떤 작은 값이 압축 강도가 되는데, 제가 미리 설명드렸다시피 거의 여기에 거번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풀려요, 의외로.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문제는 여기 항상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판폭 두께비를 항상 1차적으로 조건 중에 판폭 두께비를 항상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판폭 두께비 이걸 항상 검토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이 보시면은, 여기 조밀 컴팩트 단면일 때 이 면적에다가 강도를 곱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부분에는 특징적인 게, 콘크리트 부분에는 C2라고 해가지고 사각 단면이면은 0.85, 원형 단면이면은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값이 항상 조금 클 거예요. 0.85보다는. 그래서 값을 구하게 됩니다. 0.85보다 큰가? 잠깐만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이게 폐쇄 효과가 있어서 증폭이 되거든요. C1 값이. 이 보시면은 이 C2 값이 증폭이 됩니다. 왜냐면은 콘크리트 이렇게 잡아주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좀 다른 게 C 값이 아마 작을 거예요. 보면은 C 값이 이렇게
좀 값이 작죠? 그래서 보면은 저감해 줍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 부분 0.76으로 값을 좀 저감해 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그 원형일 때랑 각형광일 때랑 값이 좀 보정 개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세장 단면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 식에 써 있는데, 세장 단면은 특별히 다룰 일이 없을 겁니다. 세장 단면에 대한 부제를 사실 만들지도 않고 잘 이걸 다룰 일도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는 앞이랑 똑같아요. 면적 곱하기 강도. 그리고 충전형 합성 기둥의 전단 강도는 매입형이랑 똑같고, 힘의 분배도 똑같이 풀면 됩니다. 풀이 방법은 여기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풀면 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